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인터넷의 가장 깊은 어둠. 진짜 너무 무서워서 누군가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어둠의 세계, 그 어두운 인터넷을 직접 경험하고 왔거든요. 다들 혹시 다크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처음 접하고는 괜히 호기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인터넷은 그저 표면에 불과하고 다크웹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장소 같은 겁니다. 일반적인 검색이나 링크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특정한 방법과 전용 프로그램을 써야만 접속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를 직접 들어가 봤다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자업자득이니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보니 다크웹은 토르라는 IP 추적을 막아주는 익명화 프로그램을 쓰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어두운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다크웹 안에도 나름 검색 엔진 같은 게 있더군요. 처음엔 뭘 검색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영어로 illegal,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해 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이하고 끔찍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대마초 판매, 아기 경매, 인체 실험, 비밀 교류 채팅 같은 것들이었죠. 그저 모니터에 떠오르는 텍스트 문장들만 봤을 뿐인데도 온몸에 털이 바싹 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쁜 기분이 들었지만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었죠. 일단 뭐라도 하나 클릭해보자 싶어서 제일 아래쪽에 있던 잊혀진 자들의 집합소라는 곳을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들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순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낙천적이고 바보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판타지 게임 던전 같은 이름이라서 내심 살짝 설레기도 했습니다.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할 생각이었죠. 어차피 익명화 프로그램을 썼으니 내 IP나 위치는 절대 알아낼 수 없을 테고 그쪽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 정보는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클릭을 하고 20초 정도 지났지만 화면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칠흑처럼 검은 화면 가운데에 흰 글씨로 Now Loading, 즉 로딩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죠. 클릭을 해보고 스크롤을 내려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거 괜히 들어왔네. 꽝이구나 싶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려는데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최소화 버튼과 창 닫기 X 버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던 것입니다. 단순한 브라우저 오류인가 싶어 온갖 단축키를 눌러봤지만 전부 먹통이었습니다. 강제 종료 명령어도 작동하지 않더군요. 결국 이 창을 닫으려면 컴퓨터 본체의 전원 버튼을 강제로 누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로딩 중이었지만 서서히 검은 배경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뭐지? 하고 눈을 찌푸리며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 사진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건 창문이 있고 커튼이 흔들리고 있다. 석양이 비치고 있다. 바닥재가 햇빛에 반사되어 빛난다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캄캄한 어둠뿐이었죠. 5분이 지나도 로딩 중이라는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묘한 분위기에 조금 적응되었는지 저는 담배 하나 피우며 느긋하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관찰하다가 문득 그 영상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커튼이 움직이는 모양이 규칙성이 없네. 처음엔 몇 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무한 반복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커튼은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아주 작게 흔들리는 등 전혀 규칙이 없었습니다. 아주 긴 영상이거나 어쩌면 지금 누군가의 방을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진의 정체만 확인하면 곧바로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겠다고 강하게 다짐하며 모니터와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0분 지났을 때 로딩 중이라는 글자가 갑자기 파르르 떨리더니 스르륵 투명해지며 사라졌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어두컴컴한 창가만 찍히고 있었죠. 저는 어쩔 줄 몰라 마우스 커서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커서를 화면 위쪽으로 올리자 메뉴창이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서 게시판 같은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 건가? 싶었지만 메뉴에 적힌 단어들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부르다, 먹다, 지시, 자살. 이런 단어들이 영어로 나열되어 있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부르다를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자 스피커에서 하는 힘없는 사람 소리가 흘러나왔고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찰나의 순간 빛이 비쳐 얼굴 쪽이 보였는데 기괴한 가면 같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건지 빛이 간신히 닿는 경계선에 앉아서 가만히 이쪽을 노려보고 있더군요. 손에 무언가 쥐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뉴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가장 충격이 적을 것 같은 지시라는 항목을 눌러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 화면 속 남자가 이 메뉴에 맞춰 행동하는 일종의 인터랙티브 게임 같은 게 아닐까 싶었죠. 전모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니 조금 안도가 되었습니다. 지시를 누르자 새로운 입력창이 떠올랐습니다. 이 공간에 지시사항을 입력해주세요. 라는 뜻의 문구가 적혀 있길래 일단 저는 자기소개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 가면을 쓴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거칠고 작은 목소리로 그건 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진짜로 대화가 된다는 사실에 놀란 저는 곧바로 채팅창에 왜?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이쪽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답답해진 저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어디서 사시나요? 북쪽. 북유럽인가요? 남성이신가요? 거기는 당신의 방인가요? 아니다. 그럼 누구의 방인가요? 이거 게임 맞죠? 생각하기 나름이지. 가끔 대답을 해주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할 무렵 가면을 쓴 남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누구냐? 목소리 톤이 갑자기 싹 바뀌며 거칠어졌기에 저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답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일반 사용자입니다. 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가면 남자가 갑자기 웅크리더니 하고 동물 같은 이상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 소름이 확 돋았고 저는 겁에 질려 곧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후 하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여기가 어떤 사이트인지 알고나 들어온 건가? 하고 갑자기 상냥한 말투로 물어왔습니다. 알 리가 없었던 저는 모릅니다라고 보냈죠.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저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남자의 말이 갑자기 빨라지며 무어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라 전부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커스 유람단이 아니다. 나는 잊혀지지 않았다. 너 같은 바보가 함부로 올 만한 곳이 아니다.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횡설수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연신 채팅창에 쳤습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의 커튼을 확 쳐서 닫아버렸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불빛에 의존해 붕 떠있는 것 같은 가면의 얼굴만을 보여주며 남자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를 줄 알았냐? 카지야! 카지야는 다름 아닌 저의 본명이었습니다. 그 뒤의 일들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 제 현재의 모습이 바둑판처럼 화면 가득 도배되었습니다. 채팅창에는 제 실제 집 주소가 찍히기 시작했죠. 남자는 나는 아직도 너를 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컴퓨터 전원선을 그대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번호 제안으로 온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모니터 너머로 들었던 그 기분 나쁜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잊지 않는다. 지금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을 떨며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이건 진짜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이 그러길래 왜 들어가고 앉아있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 어? 아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위험한 일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